2021년도 2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해설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4번은 배점이 25점짜리죠. 25점짜리고 개요 먼저 한번 보면 A차량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B차량과 직각으로 충돌하고 교차로 내에서 최종 정지하였다. 그러니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두 차량 충돌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충돌 이전 B차량의 진행 상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영상을 프레임 분석한 결과 사고 시간대는 30프레임 per second, 그러니까 30프레임이라는 얘기죠. 균일을 하였으며 B차량의 위치, 가위치, 자체 후미가 정지선에 있는 위치는 121번째 프레임으로 확인되고 나 위치, 지금 가나 위치 좀 이따 그림으로 보겠죠. 나 위치, 차체 전면이 정지선에 있는 위치는 188번째 프레임으로 확인되며 B차량 진행 방향의 사고 이전 교차로 정지선에서 사고 교차로까지 정지선, 그러니까 사고 교차로의 정지선까지는 거리가 26.8m로 확인되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이게 한번 쭉 읽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그려지고 기억도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사실 글로만 돼 있으면 잘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이에요. 근데 그림이 미리 제시가 돼 있으면 사실 그걸 보고서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거기다 더 이 정보를 기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 문제에서도 이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이걸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그림을 좀 그리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림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면 돼요. 사실 보면 정보들을. 일단은 내용 보니까 이게 가 위치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 위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가나 위치가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데 그냥 글 설명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뭔지.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26.8m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앞에서부터 앞에까지 돼 있으면 좀 명확한데 여기서 보니까 이 차량의 뒷부분에서 앞부분이라는 거죠. 이 차량의 뒷부분에서 앞부분 대신에 이제 여기 정지선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26.8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각도가 쭉 나왔어요. 충돌한 다음에 각도가 쭉 나왔고 아마 이 문제 조건에서 이제 이 각 차량에 대한 질량이 주어졌을 텐데 이렇게 각도가 주어지고 차량이 각각의 질량 내지는 질량이 A차량은 B차량의 몇 배 이런 배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질문은 안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든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이 과정, 충돌에서 이 최종 위치까지의 이동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 각도가 주어졌고, 그죠? 각도가 주어졌고, 여기 아마 견인계수 값이 조건에 주어졌을 텐데,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 위치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역으로 충돌 후 속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또 충돌, 이 속도를 구하는 거다. 각각의 충돌 직전 속도 내지는 충돌 속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충돌 속도를 구했으면, 거꾸로 거기서부터 이동한 거리,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다? 각각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문제에서 조건들이 주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A차량과 B차량이 충돌 전후 진행 방향 각도는 그린 것 같다. 아까 그림에서 이제 각도 주어졌고요. 자, 여기 보면 충돌 후 최종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견인 계수 0.4로 두 차량이 똑같이 주어졌네. 그죠? 견인 계수 주어졌잖아요. 견인 계수 주어졌고 최종 위치 했으니까 최종 정지 위치 했으니까 정지, 나중 속도는 정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충돌 직후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구할 때는
이 처음 속도가 되겠지만 충돌 직후 속도 상태가 되겠죠. 그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량이 주어졌죠. A차랑 B차랑 각각의 질량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충돌의 A차량이 최종 정지 위치까지, 그러니까 최종 위치까지 이동한 거리는 7.7m고, 그 다음에 충돌의 B차량이 최종 위치, 그러니까 A차량은 7.7m 이동했고, B차량은 8.2m 이동해서 정지했다. 거리하고 견인계수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리된 이후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B차량 재원 주어졌잖아요. 그죠? B차량 재원 주어졌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차량 전면부에서 전면부까지 이동하면 딱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 이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그 차량 전면부까지, 그게 묘하게도 이제 두 차량의 정지선에서 정지선까지 거리, 그거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 차량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런 정보들이 주어졌다는 걸 통해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자, 운전자 인지 반응 시간 나왔네. 그러면 이 운전자가 뭐 예를 들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한 시점, 위험을 인지한 시점, 그 위치에서의 그 위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서의 속도, 뭐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뭐 앞에서 다뤘던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3개가 있네요. 그죠? 그 B 차량이 가 위치에서 나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소요 시간하고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소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아마 이게 프레임으로 해갖고, 아까 프레임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프레임으로 해갖고서 구해야 되는 거고요. 평균 속도니까 A 위치, 가 위치와 나 위치 각각의 속도에서 더하기 2로 나눠준 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차량과 B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이거 충돌 직후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각각의 최종 정지하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주어졌잖아요. 각각이. 그 다음에 노면 견인계수. 그러니까 견인계수가 0.4로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충돌 직후의 속도를 구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 3번 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요.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A차량과 B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25점짜리인데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021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EDR만 조금 이해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굉장히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예, 요거는 뭐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다양한 기출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죠. 이 차량이 가 위치에서 나 위치까지 이동하는 동안 소요시간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했었어요. 그죠? 네, 문제에서 주어졌다. 그래서 가 위치의 정지선에서 나 위치까지 정지선까지 거리. 이게 아까 문제에서도 주어졌었죠? 26.8m 주어졌다라는 거. 전장 5.12m 주어졌다,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림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이 형태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어떤 얘기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거리에서 요만큼 전장의 길이, 아까 이게 5.2m인가요? 요만큼 뺀 거리가 이 차량이 실제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 이동한 거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지금 가 위치, 나 위치 이렇게 나오는데, 가 위치하고 나 위치에 뭐가 있다? 그 프레임이 주어졌잖아요. 요때는 몇 프레임이고 요때는 몇 프레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 프레임에서 요 프레임 뺀 개수가 결국은 이동하는데 들어간 개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어려운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초당 프레임이 30프레임인데 지금 가 위치일 때가 흠이 121번째 프레임에, 그 다음에 나 위치가 188번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 위치와 나 위치,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가 위치에서 나 위치까지 이동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동한 시간은 전체 뺀 프레임 요거를 갖다가 30프레임으로 나눠주면, 초당 프레임이 30프레임이니까
그럼 결국 뭐가 된다? 시간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죠. 이동 프레임 수, 그러니까 이동 프레임 수라는 거는 요 188에서 121 프레임을 뺀 거예요. 그죠? 뺀 게 그 이동 프레임 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를 초당 프레임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 얼마? 2.23 초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2.23초 동안에 그 실제 이동한 건 뭐냐라고 치면 아까 뭐라 했었죠? 정지선에서 정지선까지 거리는 26.8m예요. 그죠? 26.8m인데, 근데 차량이 실제 움직인 건 이 차량 위치가 뒤에서 맨 앞부분까지 잰 거기 때문에 차량이 실제 위치한 것은 차량의 길이만큼 빼준 거, 차량의 길이만큼 빼준 거리만큼이 실제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빼준 게 21.68m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2.23초 동안에 21.68m를 갔기 때문에 21.68m를 2.3으로 나눠주면 2.23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속도가 되겠죠. 평균 속도.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9.72m/s가 나온다.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34.99 km/h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질문 2 볼게요. A차량과 B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충돌 직후 속도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충돌 후 정지하기까지, 그러니까 A차량이 이동한 거리 7.7m, B차량은 정지하기까지 8.2m. 근데 이 사이에 그 견인계수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두 차량 모두 견인계수는 똑같다. 이렇게 돼 있고. 나중 속도는 당연히 정지했으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공식,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이 공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적용하는 게 하나만 알면 두 개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따지면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그 EAD, 이 공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조건이 거기서 이게 유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7.7m니까 D에서 7.7 대입하고, G값은 뭐 9.8 m/s 제곱. 요거는 뭐 이게 얘기 안 틀어도 9.8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F는 0.4. 그래서 이 식은 A차량인데 A차량하고 B차량하고 단지 차이라는 건 식은 똑같은데 7.7이냐 8.2m를 적용하느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차량은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2 곱하기 0.4, 9.8, 7.7 이거 다 곱해서 계산해 봤더니 7.77 m/s, 그러니까 27.97 km/h 시속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B차량 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에서 7.7 대신에 뭐 8.2로 대입한다는 거. 8.2.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온다? 8.02 m/s. 시속으로는 28.87 km/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자체가 그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한 이유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질문 3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A차량과 B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평면 충돌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직선상의 어떤 단순 추돌이나 정면 추돌 형태가 아니다. 정면 충돌 형태가 아니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도 값들이 있는데 이게 세타 값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 값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가. 자, 요 부분만 이게 따로 놓고 이렇게 보면 제가 그려 볼게요. 예. 자, 요 부분만 이렇게 그려 보면 이게 지금 X축이고요. 그죠? 예, 우리가 X축 아는, 자, 요거를 Y축이라고 할게요. 이걸 Y축. 네, Y축. 이렇게 좀 할게요. 이게 Y축. 근데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는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Y축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이쪽은 좀 마이너스 Y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X와 Y축을 만들고 지금 차가 어떻게 왔나를 보면, 자, 이게 지금 이 B차량이잖아요. B차량은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죠? B차량 이렇게 왔어. 자,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180도지만 얘가 여기 이 기준점, 그러니까 그 계산하기 위한 우리가 각도 설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여기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0이다라는 거죠. 0. 그죠? 각도 이 0도.
우리가 요 각도를 기준하는 거예요. 각도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0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어요. 그죠?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왔으니까, 이거 90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왔다. 그래서, 뺑 돌아서 이렇게 보면, 요 각도가 몇이다? 얼마다? 이게 270도가 되는 거죠. 270도. 그죠? 예, 이게 270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가 충돌해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그죠? 한 대는 이렇게 갔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135도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135도네. 이게 135도를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죠? 135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온 거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기준한다면 요렇게 한 거잖아요. 요렇게. 그죠? 네, 요렇게 온 거다. 그래서 요걸 기준하면 이 각도는 얼마? 지금 135.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5도인데 이 전체로 따지면 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90도에서 빼주면 45도가 되나요? 자, 이게 45도란 얘기예요. 45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는 360도에서 45도를 빼준 만큼이 우리가 대입하고자 하는 각도 얘기죠. 우리가 대입하고자 하는 각도는 360도에서 45도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B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B차량이 이렇게 갔어요. 그죠? B차량 이렇게 갔는데, 자, B차량 보니까 이게는 어떻게 나냐면 132도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된 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 여기 132도에다가 여기 180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도니까 여기를 기준해서는 자, 여기 180도가 있고 그래서 180도 플러스 132도. 그죠? 그게 구하려는 B 차량의 각도다. 분리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다가 X축은 다 코사인. 그죠? Y축은 사인만 그대로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대입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자, 그거 이제 개념해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A 차량은 충돌 전 몇 도? 270도. 그죠? 아까 우리 다뤘었죠? B 차량 같은 경우 충돌 전 몇 도? 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차량 같은 경우는 360도에서 몇 도? 45도를 빼준 거였었죠. 그래서 충돌의 각도가 315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차량 같은 경우 180도에다가 더한 거죠. 그래서 312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각도, 그러니까 대입하고자 하는 각도에 대해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된다? 그럼 기계적으로 대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요거잖아요. 충돌 전에 각각의 A 차량의 각각의 운동량 합은 충돌 이후에 각각의 운동량 합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X축, Y축으로 분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X축, Y축을 어떤 걸 먼저 분해해서 쓸 거냐라고 본다면 변수를 없애주는 거를 적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충돌 전에 X축에 대해서 B 차량 같은 경우는 0도예요. 0도. 그건 뭐 바꿔 말하면 Y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0도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Y축 값도 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입해 보면 A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X축이 다 코사인 값인데 이 사인 0도 되는 걸 먼저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 변수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0은 0이니까 그 값을 우리가 대입해서 요거를 이제 계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인에 해당된다. 이 0이니까 사인 0도, 그 다음에 코사인 0도 이렇게 하는데 코사인 0도 같은 경우는 90, 그러니까 1이고 사인 0도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인 값이 우리가 대입하면 좀 쉬운데 사인 값으로 계산되는 게 Y축이다라는 거죠. Y축. 그죠? Y축. 그래서 Y축으로 분해하는데 그러면 Y축으로 분해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하면 된다? VA 대신에 A 차량의 충돌 전 각도 사인 세타, 사인 다 사인이에요. 여기도 사인, 여기도 사인, 여기도 사인, 여기도 사인인데 A 차량이 충돌 전이니까 충돌 전 각도, 그 다음 B 차량 충돌 전 각도, 그 다음에 이거는 A 차량이 충돌 후 각도,
그죠? 그 다음에 B 차량의 충돌 후 각도, 요거를 그대로 사인으로 다 해서 표기해 준다. 자, 그게 나타낸 게 뭐다? 요 형태죠. 요 형태, 요 형태, 그죠? 요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인 0도는 0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자연 소거가 된다. 0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인 270도는 우리가 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MA, VA 충돌전 V 요 자체가 이 전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1 값으로 먼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고요. 나머지도 이걸 먼저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계산한 거를 여기다 그냥 써줄 수 있습니다. 각도를.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관계는 없어요. 뭘 어떻게 먼저 하든지 간에 그거는 뭐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꼭 그 순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먼저 이 각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을 미리 이렇게 다 계산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이 항목에,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풀이 순서로 보여주셔도 전혀 감점 없이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계산한 걸 이제 각각이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VA니까 A 차량이 충돌전 속도니까 이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가 되고, 이항 정리한 거에서 각각의 질량값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인값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지금 뭘로 대입했냐면 시속으로 대입했어요. 그죠? 시속으로 대입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도 어떻게 된다? 시속으로 나온다. 계산해 보면 45.5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 누르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막상 계산기 누르는 게 연습이 안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도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각도나 이런 거에서 라디안 설정이냐 그레이드 설정이냐에 따라서 이게 값이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미리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구했고요. 자, B 차량도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이제 X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네.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보면 이때는 저기 코사인이 키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270도는 0이고 코사인 세타 0도는 1이다. 이렇게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다 뭐로 가는 거죠? 이 코사인만 다 대입하면 돼요. 그죠? 다 코사인만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0이 됐으니까 이것도 계산하기가 좀 간단하네요. 직각 충돌이니까 그렇군요. 예. 직각 충돌이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한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보면 이 코사인 세타 0도니까 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B 차량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각각의 이게 정보들이 다 주어진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MP로 나눠준 거. 그죠? 이 형태로 먼저 이렇게 되겠죠? 이 전체에 대해서 이 MB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가 각각 MB로 나눠주면 얘는 약분돼 갖고 1이 되는 거고, 이게 나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다는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씩 계산해 갖고 결과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수식을 쭉 전개하고 한꺼번에 나중에 다 대입해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 값이 A 차량의 질량 1500km, 그 다음에 이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 B 차량 정보,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1800kg 이 B 차량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구하는 값은 얼마 나온다? 35.8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차량의 충돌 직전,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이제 우리가 3번을 풀어봤는데요. 사실 3번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마 운동량 보존 법칙이 갑자기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 난이도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에 우리가 꼬아서 낸다 그러죠. 예, 한번 비틀어서 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본다면, 이건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